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좀 특이하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상황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경기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님도 많고 또한 사람들 자체도 이렇게 보면 여유가 있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데는 굉장히 안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부동산 경기 자체도 안 좋은 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은 그냥 뭐 제가 특별하게 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무거운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수준이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IMF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나라 각 국가별로 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재밌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뭐 경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들 도대체 이게 경기가 언제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저도 뭐 여러 곳을 다니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 수치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내시고 이제 조만간에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 암울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IMF에서 발표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인당 GDP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GNI도 있고 GDP도 있고 있는데 GDP라는 것은 국내 총생산이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명목 GDP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달러라든지 물가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력 평가 지수라 그래서 PPP를 요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PPP는 각국의 통화 단위로 산출된 GDP를 단순히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비교하지 않고요. 각국의 물가 수준도 함께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 1인당 GDP가 높아도 물가 수준이 높으면 이 구매력 지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P 소득 수준이 좀 낮게 되는데 뭐 일단 측정 단위는 달러고요. 미국은 뭐 구매력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달러 대 명목 GDP나 실질 GDP, PPP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구매력 평가 지수뿐만 아니라 1인당 GDP에서 당연히 미국을 능가할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1인당이기 때문에 뭐 싱가포르라든지 아시아에서 카타르, 뭐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뭐 조그만 나라들 많잖아요. 유럽의 덴마크라든지 핀란드, 스웨덴, 뭐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런 데는 미국보다도 GDP라든지 구매력 지수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인구가 1000만 명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도 적어도 한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를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대단한 위치에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거의 탑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알아보기 전에 통계청에서 속보지표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매달 경기 상황을 한 달 앞당겨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은 통계 자료나 지표를 잘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통계 수치를 굉장히 활용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저 같은 경우도 매달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무역 수지 이런 부분 경제 동향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경제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속보성 경제지표를 포괄적인 민간 소비지표로 개발을 해서 일단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것을 자료를 필요한 사람들이 빨리 받아볼 수 있게끔 통계청에서 속보지표 개발을 추진해서 이제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런 측면은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계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숫자가 중요하고 정확한 수치가 중요하죠. 뭐 과거 전임 정부 같은 경우는 통계 수치를 조작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통계는 절대로 조작을 하거나 마사지를 해서 발표하면 안 됩니다. 통계는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해야 신뢰도 가고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은 뭐 전 정부하고 좀 다르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통계 수치를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가 발표하는 이 PPP 국가 순위 이것도 이제 IMF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표를 하는 것이어서 많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22년, 2년 전 수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23년 또 올해 24년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2022년 보면 1위가 룩셈부르크 무려 14만 달러입니다. 대단합니다. 2위가 싱가포르 13만 달러. 싱가포르는 뭐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죠. 뭐 인구가 600만 명 정도. 우리나라 서울 규모의 또 인구는 뭐 60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어서 이 룩셈부르크 뭐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런 나라는 사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뭐 소득은 높지만 자체 기술력이라든지 전반적인 제조업 분야 이런 걸 많이 우리나라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일단 소득 수준은 높고 또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보다 인구 많은 나라 8위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뭐 홍콩, 브루나이 다 적죠. 그리고 네덜란드가 뭐 한 1,000만 명 정도 되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인구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15위에 독일이 있습니다. 6만 3천 달러. 그리고 17위에 호주. 호주도 인구가 뭐 한 2,500만 명 정도 되나요? 그리고 캐나다가 3천만 명이 넘으니까 캐나다. 그리고 22위에 프랑스, 23위에 사우디, 24위에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26위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이스라엘, 일본, 일본은 31위, 우리나라가 무려 5만 3천 달러 22년도에 기록을 했네요. 자, 그러면 23년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IMF 데이터가 왜 신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DP에는 명목 GDP와 이제 물가, 환율을 반영한 PPP GDP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데 이 IMF의 자료는 워낙 공신력이 높아서 세계 여러 기관 및 나라들에서도 참고해서 경제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23년도에는 룩셈부르크가 1위고 싱가포르가 2위였는데 3위로 좀 밀려났네요. 근데 이제 9위에 미국이 위치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구도 3억 2천만 명이고 정말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의 원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싱가포르나 카타르 이런 나라 미국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2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 원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놀라운 것은 대만입니다. 대만이 인구가 한 2,200만 명, 300만 명 되죠. 우리의 이제 반이 조금 안 되는데 갑자기 2, 3년 사이에 대만이 이 1인당 GDP, PPP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TSMC,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대만이 이제 중소기업 또 기타 제조업 IT 분야가 굉장히 강국이에요. 물론 뭐 조선이라든지 정유, 화학, 자동차, 기계, 철강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우리나라한테 비할 바가 안 되지만 인구가 적으면서 반도체 IT 쪽으로 특화되다 보니까 또 이 PPP라는 것은 아까 구매력 평가 지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비슷합니다. 3만 한 4, 5천 달러 이 정도 되는데 그 PPP는 두 배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낮은데 이 구매력 평가 지수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안정되고 낮다는 거죠.
그리고 16위 사우디, 그 다음에 18위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66,000달러입니다. 전년도보다 이제 3,000달러가 높게 평가됐네요. 그리고 22위가 호주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 같은 경우는 26위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위에 영국이 있죠.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23년에는 비슷했습니다. 영국도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고 좀 더 큰 나라인데, 그리고 30위에 이탈리아가 있는데, 일본은 31위예요. 이걸만 본다 하더라도 인구가 5천만 명 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PPP가 높은 나라는 프랑스하고 독일, 미국 이 세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국도 있는데 영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올해 24년은 우리나라가 영국을 드디어 또 앞섰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6만 달러 지금은 4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지난 24년에는 5만 6천 달러였는데 지금 24년도에는 무려 6만 달러로 해서 영국을 지금 앞섰습니다. 올해 이제 연말에 최종 발표를 할 텐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치고 전 세계 거의 뭐 6, 7번째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져라. 물론 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일부 안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그러지만 미국이라든지 영국은 물가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물론 독일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물가가 많이 높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 다 잘 산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도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요. 스웨덴은 복지 천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중국의 어떤 문제,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스웨덴 사이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도 지금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너무 이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오히려 복지적인 측면에서 좋다곤 하지만 실질적인 국민의 삶은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하나하나 이 전 세계 최고의 공신력 있는 IMF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너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기 어렵고 부동산 PF 때문에 망하고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일부 특정 언론에서는 계속 정부 까대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전 세계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뭐 이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영국, 우리나라, 이탈리아 비슷합니다. 전 세계 지금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한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제가 뭐 힘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뭐 이게 객관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힘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나라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이제는 부자의 나라가 됐고 모든 부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 생각하면 답답하고 앞날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하나하나 발전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